김장무 재배 방법 두 번째 영상. 웃거름 주기와 붕소칼슘 결핍증, 병충해 방제 바람들이 무우 등 생리장애 대책 등 30여 년간 한국 춘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16년 동안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장무 재배 방법 두 편 영상으로 한 편에 이어서 웃거름 주는 방법과 붕소칼슘 결핍과 과잉 문제, 바람들이 무우, 가랑이 무우 등 생리장애 문제, 그리고 뿌리옥병, 시드름병, 벼롱이벌레, 파밤나방 등 나방류, 애벌레, 진딧물 등 병충해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주 살인적인 더위네요. 김장배추를 심으실 농가에서는 지금 포트에다가 김장배추 씨앗을 이제 뿌릴 때가 됐는데요. 이 더위에 참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텃밭에 있는 모든 것이 시들고 죽어가네요. 참 더위 무섭습니다. 김장무 재배 방법 전번에 1편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영상이 길어서 한꺼번에 못 올리고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리려고 나왔습니다. 김장무는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요. 처음에 씨 뿌려가지고 초창기에는 한 28도 정도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15도에서 20도 이 정도 서늘한 기온을 좋아합니다. 지금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올해 이 이상 고온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올해는 김장무 심는 시기를 좀 늦춰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외로 추위가 빨리 오면은 또 다 크지도 못하고 또 동해를 입으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는요, 원마, 시방 여기가 밭이단가 감자를 들판이단가? 심어서 수확을 하고요. 가을에 김장무, 김장배추, 쪽파 이런 가을 작물을 심으려고 놔뒀는데 장마 기간 동안 로타를 못 쳤어요.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그랬더니 온통. 아유, 우리 아저씨는 카메라만 비추면 서론이 길어져서 화면을 꺼버렸어요. 하하. 시작할게요. 김장무 재배 방법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전편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무우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며 생육저온이 20도 전후로 생육 초기에는 28도 정도의 고온에서 후기에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저온에서 잘 자라고 씨앗의 발화 온도는 15도에서 30도인데 저온에서는 발화가 좀 늦어요. 밭 만들기. 파종 2주 전에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넣고 밭을 만드는데 텃밭 농부님들은 두둑과 이랑을 텃밭 형편에 맞게 만드세요. 두둑 높이는 사질토에서는 10cm 이상, 점질토에서는 20cm 정도로 하시고요. 김장무 파종 시기. 중부지방에서는 8월 중순부터 하순인데 처서금년에는 8월 23일 전후로 파종하고 남부지방은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인데 추위가 늦게 오는 남쪽 지방은 좀 늦춰서 파종해도 돼요. 또 추위가 일찍 오는 중북부지방이나 산간지방은 파종 시기를 조금 앞당기세요. 무는 한 줄 심기나 두 줄 심기를 하는데요. 한 줄 심기는 보통 이랑 간격을 60cm 전후로 하고 포기 간격은 25cm 정도로 하여 서너 개씩 전풀임을 하여 싹이 자라면 솎아주기를 해요. 솎음 작업. 싹이 나오면 벌레 먹은 것 약한 것들은 미리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본잎이 서너 장일 때 한 번 솎아주고 6장 정도가 되면 간격을 25cm 정도로 한 포기씩만 남기세요. 그런데 텃밭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먹을 것을 이렇게 하면 무우가 너무 커요. 15cm에서 20cm 정도가 적당한 크기로 좋은 것 같아요. 솎아내기가 끝나면 무우싹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주변에 흙을 덮어 북을 주고 이때 웃거름도 한번 주세요. 여기까지가 앞에서 올린 김장무 재배 방법 1편 요약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김장무 웃거름 주기. 파종 후 20일 정도까지는 생육의 중요한 시기이므로 물을 충분히 주시고 이때쯤 웃거름도 주셔야 해요. 그 뒤로는 15일 간격으로 웃거름 주기를 하고 수확 20일 전에는 추비를 끝마치는데 우리 텃밭에서는 생육 상태를 보면서 한두 번만 주세요. 웃거름은 인상성분이 없는 NK복합비료 질소 칼리를 주면 좋은데 우리 텃밭 농부팀들은 여러가지 비료를 다 못 갖추니까 없으면 요소비료나 일반 복합비료를 주세요. 웃거름 주는 방법은 포기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숟가락 정도를 땅 속에 넣고 비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흙을 덮고 충분하게 물을 주세요. 또 물에 녹여서 0.2%의 용액으로 만들어 관주할 때 주는 방법도 있어요. 웃거름을 한 번에 많이 주거나 미숙한 퇴비를 사용하면 뿌리에 농도장애나 가스장애가 발생하여
잔뿌리가 많아지고 뿌리가 23개로 갈라지는 가랑이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붕소와 칼슘의 결핍과 과잉 증상. 비료 중 다른 원소들의 결핍 과잉 증상도 있으나 붕소와 칼슘이 중요하니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김장무와 김장배추는 붕소와 칼슘이 아주 중요하고 이들의 결핍이 일어나면 절대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요. 칼슘 결핍 증상은 생장점과 어린 잎에서 나타나는데 생장이 감소하고 노란색으로 변하며 심하면 잎끝이 말라버리며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잎끝이 타고 포기 속은 갈색으로 흐물흐물해져요. 칼슘 결핍은 땅속에 칼슘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뿌리에서 흡수한 칼슘이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되기 때문인데 특히 건조하면 칼슘의 흡수와 이동이 안되니 물을 충분히 주어서 항상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세요. 늦가을에 텃밭들을 보면 배추나 무 잎끝이 마르고 또 배추 속이 짓무른 것들을 보는데요. 이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토양의 pH가 낮아져 산성 토양이 되거나 다른 이온과의 기량작용으로 흡수가 방해받기도 하는데요. 텃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다 못 따져보니까 칼슘 비료를 적정 시비하고 밭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주기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결핍증이 보이면 질산칼슘이나 염화칼슘을 물에 타서 0.05% 용액을 만들어 옆면 살포해주세요. 칼슘 과잉 증상도 있으나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흔치 않고 쉽게 눈에도 띄지 않은 것이라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붕소 결핍증은 생장점 부위의 새잎이 안쪽으로 말리고 생육 후반에 발생하면 뿌리 속이 흑갈색으로 변하며 심하면 속이 비게 돼요. 붕소 결핍 증상은 토양의 붕소가 부족하거나 토양이 산성화되어 붕소가 용탈되었을 때 발생하며 석회를 과다하게 시용했을 때에도 발생해요. 밭을 만들 때 퇴비를 충분히 넣고 무 파종 전에 붕사비료를 10평에 10에서 20g 정도를 넣어주고 결핍증이 나타나면 0.002% 용액을 만들어 옆면 살포해주세요. 물 20리터에 붕산 0.04g이에요. 붕소는 미량요소라서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한데 부족하면 피해는 커요. 붕소가 과잉되면 아래쪽 잎 가장자리가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변하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연맥 사이에 희거나 노란 점이 생깁니다. 대책은 관수량을 늘려서 붕소를 용탈시키거나 토양의 pH를 상승시켜 붕소의 흡수를 억제해야 하는데 텃밭에서는 좀 어렵죠. 참고로 비료를 만들어 사용할 때는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요. 다량원소인 질소인산 칼륨은 100, 칼슘, 마그네슘 등은 10, 붕소 등 미량원소는 1, 즉 100대 10대 1로 하고 물에 녹여서 사용할 때 관주 시비는 0.4%, 옆면 시비는 절반인 0.2%로 용액으로 하라고 해요. 또 칼슘이 식물체 내에 50% 흡수되는데 4일 정도 걸리니까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주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붕소 칼슘 비료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 등은 작년에 영상으로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의 생리장애. 장다리. 무가 발화하여 자라는 시기에 저온이나 장일 등 불량한 환경 조건이 되면 꽃눈이 생겨 꽃이 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장다리 또는 추대라고 해요. 추대된 무는 맛이 없어요. 13 이하의 저온에서 꽃눈이 생기고 고온장일이 되면 장다리가 나오는데 가을 김장무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바람들이. 바람들이 현상은 뿌리 조직이 스펀지처럼 숭숭 틈이 생기고 맛이 없어지는 것인데 양분 불균형과 노화가 주 원인으로 너무 일찍 씨를 파종하거나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줄 때, 장다리가 생길 때, 수확이 늦을 때 등에 생겨요. 뿌리 터짐 멸근. 무 뿌리가 갈라지는 것인데 토양이 건조와 다습이 반복될 때 많이 발생하니 물주기를 잘하고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지 마세요. 가랑이무 기근. 가랑이무는 오래된 종자를 심었을 때 원뿌리의 생장점이 장애를 받아 측근이 비대하여 가랑이가 진 것, 원뿌리의 신장이 억제되어 가랑이가 진 것 등의 원인이 있는데 비료를 뿌리 가까이 주어 원뿌리의 생장점이 장애를 받았거나 선충 등 토양 해충이 뿌리 생장점에 가해한 경우에 주로 발생해요. 이식재배를 하지 않고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며 밭을 만들 때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세요. 주요 병에는 뿌리옥병과 시드름병 등이 있는데 뿌리옥병은 생육이 부진하고 잘 자라지 못하며 토양이 산성일 경우에 발병하기 쉽고 십자화가 작물을 연작하지 않고 토양살충제를 살포하고 밭을 만드세요. 해충은 초기에 한냉사로 피복해주면 진딧물과 나방류의 침입을 방지하여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벼룩잎벌레. 무우싹이 나거나 배추 모종을 심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바로 방제하지 못하면 어린 묘의 피해가 커요. 성충이 십자화가 채소의 잎을 먹어 구멍을 만드는데 배추와 무는 어린 묘의 피해가 많고 피해로 인한 구멍은 식물체가 자라면서 커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유충은 무의 뿌리 표면을 불규칙하게 먹어 생육 초기의 방제가 중요하므로 씨 뿌리기 전에 토양살충제를 처리하여
땅속의 유충을 방제하고 싹이 튼 후나 정식 후에는 희석제를 뿌려 방제하세요. 파밤나방. 기주 범위가 무, 배추 등 채소뿐만 아니라 화해류까지 매우 넓어서 여러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심하면 그물처럼 연맥만 남기고 잎을 전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발생 초기에 전용 약재를 5에서 7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하세요. 배추잎 나비. 배추나 무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충으로 유충이 십자화가 식물의 잎을 먹으며 몸 전체가 초록색이고 잔털이 많이 나 있어요. 유충은 일반 살충제에도 잘 죽으므로 피해가 우려되면 약재를 12회 살포하거나 유충을 잡아내세요. 이 밖에도 진딧물 배추좀나방, 도둑나방, 달팽이류 등이 있는데요. 벼룩이벌레와 나방류 애벌레, 진딧물까지는 같은 약으로 한 번에 방제가 되는 약들이 많은데 달팽이는 따로 약을 뿌리거나 포획 트랩을 만들어서 잡아야 합니다. 김장무 수확시기. 김장용 무는 씨를 뿌린 지 70일경에 수확하세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김장무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수확시기는 대략 중북부 지방이 10월 하순경, 중부지방은 10월 하순 11월 중순경, 그리고 남부지방은 11월 하순경이라고 하네요. 무가 동해를 받는 온도는 0정도인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추위가 닥치면 동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추위가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미리 수확해서 저장하세요. 저장. 무의 저장 저구는 0, 습도는 95%라고 하는데 텃밭 농부님들은 이렇게 못 맞춰줘요. 수확하고 바로 저장을 하면 무의 내부 온도가 높아서 부패하거나 새순이 돋아나므로 지상에 우선 임시 저장을 하였다가 땅속 묻거나 우물 만들어 저장하면 저장하세요. 무의 어는 온도가 영하 1.5도이니까 땅을 파고 묻어서 보관하면 적절한 습도도 유지되고 이듬해 봄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온다. 봐요? 어.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밑에 비켜봐.